이래도 지은호 내가 안 넘어오고 버텨? 내가 낳은 딸 자식 간 좀 가져가겠다는데 이렇게 힘들어서야. 간이식 연락을 기다리다 지쳐버린 고성이는 결국 새벽 공기를 뚫고 지은호의 집 앞까지 찾아갑니다. 초조함, 조바심, 그리고 승부욕, 그녀의 표정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만큼 흔들리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고성이는 은호에게 마지막 한 방을 던집니다. 은호야, 내가 다 버리고 나올게. 이제 남은 시간 우리 셋이서 행복하게 살자. 응? 가녀린 목소리, 흔들리는 눈빛, 한순간 무너져버릴 것 같은 오열. 누가 봐도 애끓는 모정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계산된 의도와 노림수만 가득했습니다. 문제는 그 연기에 지은호가 흔들렸다는 것. 굳게 닫아두었던 마음이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알겠어요, 이사장님. 제가 간이식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성이의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마치 모든 판이 자신이 짠 각본대로 굴러가고 있다는 듯한 표정. 하지만 그때 고성이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만남이 곧 모든 것을 뒤집어 놓게 되리란 것을요. 한편 모두가 잠든 새벽, 박영란은 밤새 웹툰을 그리다 배가 고파 살금살금 주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뒤이어 식탁 아래에서 숨죽인 채 들었던 이 한 문장이 앞으로 펼쳐질 모든 비밀의 시작이 될 줄은 영란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드디어 은호를 찾은 진짜 목적을 알게 된 정순이까지 자신의 야망을 위해 그동안 감춰졌던 고성이의 긴 악행이 무너질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실어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간이식 제가 할게요. 그러니 진정하세요. 오늘은 너무 늦었으니까 내일 사무실로 찾아뵐게요. 지은호의 말에 고성이의 눈빛이 단숨에 풀렸습니다. 안도, 기쁨, 그리고 얄팍한 승리감. 고성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죠. 그래, 그래야지. 그게 바로 착한 지은호지. 그렇게 고성이는 모든 일이 이제 막 자기 뜻대로 굴러가기 시작했다고 믿었습니다. 택시에 몸을 싣는 순간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말이죠. 그러나 고성이는 몰랐습니다. 절대 들켜서는 안 될 말이 절대 들으면 안 되는 사람에게 그대로 새어나간다는 사실을요. 그 한순간이 고성이가 쌓아온 모든 계획에 처음으로 금이 가는 순간이 될 줄은 그녀 자신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한편 같은 시각 모두가 잠든 새벽, 박영란은 가족들의 눈을 피해 웹툰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몸무게가 조금만 늘어도 매일같이 잔소리를 퍼붓는 엄마 고성이 때문에 밤마다 몰래 배를 움켜쥐며 버티는 것도 이젠 영라의 일상이었죠. 작업에 집중하다 보니 어느새 시계는 새벽 2시. 목도 마르고 허기도 몰려와 살금살금 1층 주방으로 내려가 물을 마시던 순간 철컥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이 시간에 도대체 누구지? 의문도 잠시 곧 이어지는 장면이 영라를 얼어붙게 했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바로 고성이었습니다. 홈웨어 차림으로 밖에 나갔다 들어온 엄마. 얼굴에는 술 기운이 가득했고 분위기도 평소와 사뭇 달랐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애 때문에 내가 이 시간에 뭐 하는 짓이람. 속도 울렁거려 죽겠네.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듣게 된 것이죠. 영란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다 가슴 깊은 곳에서 묘한 불안이 차올랐습니다. 엄마 뭔가 이상해. 이건 그냥 기분 탓이 아니야. 결국 영란은 엄마의 실체를 반드시 알아내겠다고 마음먹었죠. 한편 날이 채 밝기도 전에 고성이는 또다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마치 어둠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처럼 새벽 첫 공기를 가르며 차를 몰아 양평 별장으로 향했습니다.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은 행보, 누구에게도 들켜선 안 되는 그 일을 오늘 반드시 처리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별장에 도착하자 아직 잠 덜 깬 한우진이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성이는 급히 그의 몸을 일으켜 세우며 마치 중요한 비밀 프로젝트라도 시작하듯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죠. 한우진 일어나. 오늘이 중요한 날이야. 간이식 수술 곧 할 거야. 일단 병원으로 가서 입원 수속 밟자. 서둘러. 차 안에서 내내 한우진은 눈을 감은 채 힘겹게 숨만 골랐습니다. 그의 어깨는 더 축 처져 있었고 병원으로 향하는 길은 자꾸만 두려움을 자극했습니다. 하지만 고성이는 그 두려움을 달래주기는커녕 점점 더 야망을 부추기는 말만 내뱉었죠. 고지가 눈앞인데 뭘 망설여. 정신 똑바로 차려, 한우진. 청와대학교 병원에 도착한 순간 고성이의 얼굴에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고성이는 차에서 내리며 한우진을 부축하듯 일으켜 세웠지만 그 손길 속에는 아들을 걱정하는 따뜻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흠 잡히지 않게 움직이려는 냉정한 계산만이 스며 있었습니다. 우진아, 고개 숙여. 아무도 보지 못하게. 고성이는 미리 계획해둔 대로 병원 직원들만 알고 있는 응급실,
후문 통로로 이동해 VIP 병실로 이동했습니다. 입원 수속을 마치고 한우진이 병실 침대에 누운 순간 고성희는 마치 오래 기다렸다는 듯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건강만 회복하면 넌 이제 대표 자리를 물려받는 거야. 박성재가 무슨 수로 부사장 자리에 올랐는지 몰라도 그깟 자리 금방 네가 꿰차면 돼. 고성희는 눈빛을 더 좁히며 이어 말했습니다. 절대로 약점 잡히는 행동하지 말고 넌 그냥 건강에만 신경 써. 후계자 자리 받는 걸로 엄마한테 갚아. 그게 네가 해야 할 일이야. 고성희의 말은 따뜻함이나 염려와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마치 아들을 향한 말이 아니라 새로운 프로젝트에게 지시하는 듯했죠. 아들을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따뜻함이라고는 한 톨도 없는 소름 돋는 악마의 속내만 담겨 있었습니다. 고성희에게 아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야망을 위해 움직여야 하는 도구였죠. 한우진은 고분고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엄마. 라고 답했지만 그 속마음만큼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모르게 고요히 거대한 파도가 일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식받게 될 간이 지은호의 것이라면 한우진은 절대로 받지 않으려 할 것이 분명했죠. 은호는 자신에게 세상에 하나뿐인 유일한 동생이자 친구이고 무엇보다 살면서 처음으로 내 편이라고 느낀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 어떤 진실도 모른 채 그저 침대에 누워 수술을 기다리고 있을 뿐이었죠. 한우진의 눈에는 어딘가 체념과 고유한 슬픔이 함께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에도 고성희는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뒤를 조용히 뒤쫓는 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알아낸 작은 조각 하나가 지금껏 숨겨왔던 모든 비밀을 풀어버릴 결정적인 퍼즐의 열쇠가 되리라는 것도요. 다음 날 아침 화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박영란은 숨도 제대로 고르지 못한 채 곧장 이지환에게 어젯밤의 일을 털어놨어요. 지환 오빠 나 어제 진짜 큰일 봤어. 갑작스러운 영나의 표정에 이지환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당황스레 물었습니다. 왜 그래? 무슨 일인데 이렇게 급해? 영나는 손끝까지 떨리는 걸 느끼며 어젯밤의 순간을 그대로 끌어올렸습니다. 어제 새벽 2시였거든. 나 밤새 웹툰 몰래 그리다가 물 마시러 주방에 내려갔는데 현관문이 갑자기 열리는 거야. 이지환의 눈이 커졌습니다. 새벽 2시에? 집에 누가 들어와? 설마 스토커야? 영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니, 바로 엄마야. 근데 더 이상한 건 홈웨어 차림 그대로 나갔어. 오랫동안 밖에 있다 들어온 사람처럼 얼굴도 빨갛고 말이야. 잠시 말을 멈추던 영나는 결정적으로 꺼내기 힘든 그 문장을 조심스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중얼거렸어. 애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속도 울렁거려 죽겠네 그러셨어. 이지환은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에? 무슨 애? 누가 있는데 그런 말을 해? 내가 잘 못 본 거 아냐? 영나는 양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이해가 안 돼. 혹시 엄마가 임신이라도 했나? 이지환은 잠시 말을 잃고 진짜 걱정이 된 듯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영나야, 너 지금 농담 아니지? 박영란은 심각한 표정을 지은 채 대답했죠. 농담이면 얼마나 좋겠어. 진짜 이상했어. 엄마가 마치 다른 사람 같았다니까. 영나의 눈빛에서 두려움보다 더 큰 확신에 가까운 의심을 읽은 이지환은 작게 한숨을 내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내가 그냥 넘길 수는 없지. 오늘 같이 움직여보자. 뭐라도 확인해봐야지. 두 사람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오늘 하루 그들이 따라가게 될 고성희의 발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더 충격적인 진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말이죠. 바로 그때 영나의 휴대폰에 알림이 울렸습니다. 움직인다. 지환이 속삭였고 두 사람은 동시에 나설 준비를 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GPS점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다시 이동한다. 얼른 따라가자. 두 사람은 더 멀리 떨어져 조심스럽게 차를 몰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도착한 곳은 청와대학교 병원. 응급실 뒷문이 열리고 고성희가 은밀하게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그들의 눈에 포착되었습니다. 조용히 고성희 뒤를 따라 걷는 남자. 영나는 숨을 삼켰습니다. 저 사람 누구지?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실루엣인데. 혹시 우진 오빠? 지환이 놀라 다시 보려 했지만 실루엣은 이미 병원 안으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우진 오빠? 그게 누구야? 확실해? 내 의붓 오빠야. 확신은 못하겠는데 너무 닮았어. 근데 우진 오빠는 지금 한국에 없을 텐데. 영나의 손끝은 떨렸습니다. 그리고 곧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어떤 확신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오빠 엄마 뭔가 숨기고 있는 게 분명해. 도대체 무슨 꿍꿍이시지? 이지환은 더는 웃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도 진지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그래. 여기서부터는 정말 끝까지 확인해야겠다.
두 사람은 창문 아래 숨어 병원 VIP 라인으로 향하는 고성희의 뒷모습을 긴장한 호흡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에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GPS 신호 하나가 앞으로 모든 비밀을 여는 열쇠가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편 새벽에 고성희를 만나고 돌아온 지은호. 생일 파티를 하고 늦게 들어온 모습치고는 어딘가 힘이 빠져 있었고 붉어진 눈가에서는 분명 울었던 흔적이 스쳤습니다. 현관에서 마주한 정순이는 반가움보다 걱정이 먼저 치밀었습니다. 은호야, 오늘 생일인데 너무 늦었네. 그러나 지은호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억지로 웃음을 그려냈습니다. 회사 사람들이 케이크 불어줬어. 엄마, 나 먼저 씻을게. 말을 마치자마자 서둘러 방으로 향하는 지은호. 울었던 얼굴을 들키지 않으려는 듯 눈을 피하는 모습이 너무도 분명했습니다. 정순이는 멈춰선 채 그 뒷모습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생일 파티하고 온 아이 얼굴이 왜 저렇게 죽상이지? 혹시 친엄마가 그리워서 그런 걸까? 문득 가슴이 아릿하게 조여왔습니다. 이제 은호를 내가 놔줘야 하는 걸까? 혹시 나 때문에 내가 이 아이를 데려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을 막은 건 아닐까? 착한 정순이는 자신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은호가 언젠가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조용히 마음으로 준비하려는 듯 점점 스스로 정을 때려 하고 있었죠. 잠시 후 씻고 나온 지은호는 아무 말 없이 순이의 옆에 누워 그녀를 꼭 끌어안았습니다. 순이는 순간적으로 아이의 체온, 숨결, 떨림을 느끼며 가슴 깊이 파도가 이는 걸 느꼈습니다. 은호가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건 그냥 기분 때문이 아니야. 분명히 심경의 변화가 있어. 그렇게 직감한 정순이는 고민 끝에 단단한 눈빛으로 마음속 어떤 결심을 세웁니다. 그리고 은호가 곁에 누워 작게 뒤척이자 순이는 아이가 눈치채지 않도록 마치 이미 잠든 사람처럼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밤 두 사람 모두 서로 다른 이유로 잠들지 못한 채 각자의 생각 속으로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한편 고성희는 한우진의 입원 수속을 마친 뒤 잠시 병실 밖에서 숨을 고르고 있던 그때였습니다. 고성희의 휴대폰이 조용한 복도에서 짧게 울렸습니다. 띠링 화면에는 단 한 줄의 메시지가 떠 있었습니다. 이사장님, 지은호 씨가 집을 나서 가온재단으로 향합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고성희의 얼굴에는 금세 계산이 스쳤습니다. 옳거니 은호가 제 발로 찾아오네. 마치 오래 기다린 순간이 찾아온 듯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러고 있을 시간이 아니야. 서둘러야겠다. 고성희는 한우진을 VIP 병실에 눕혀둔 채 발걸음을 가온재단 쪽으로 빠르게 옮겼습니다. 그 어떤 망설임도 없이 오직 자신의 목적을 향해 움직이는 사람처럼 말이죠. 아들의 불안, 건강, 두려움은 고성희에게 관심 밖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루려는 큰 그림만 남아있었으니까요. 하지만 고성희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급히 향한 그 장소에 뜻밖의 한 사람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는 사실을요. 같은 시각 가온재단 입구 앞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서성이는 정순이, 사실 순이는 고성희를 비난하러 온 것도 싸우러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지은호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혹시 자신이 아닐까. 그 고민 끝에 조심스레 찾아온 것이었죠. 내가 아이 곁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는 건 아닐까. 은호에게 더 필요한 사람이 따로 있는 건 아닐까. 그런 마음으로 한 번쯤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오늘 용기를 냈던 순이었죠. 가온재단 건물 앞에서 잠시 망설이던 정순이는 용기를 내어 조용히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로비 한쪽에는 지은호가 맡고 있는 아트 스페이스가 자리하고 있었죠. 순이는 처음 보는 공간을 어떻게든 담담하게 바라보려 했지만 곧 시선이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아, 여기가 은호가 맡은 공간이구나. 조심스레 걸음을 옮기며 벽면의 그림, 진열된 작품, 은호의 손길이 묻어있는 세세한 디테일을 하나씩 바라보았습니다. 우리 은호 실력 좋네. 은호가 이런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구나. 얼마나 애썼을까? 순이의 마음은 은근한 자랑스러움과 알 수 없는 서늘한 불안이 뒤섞여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계단을 올라가는 지은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지갑도 제대로 여미지 못하고 어딘가 급한 듯한 걸음. 순이는 깜짝 놀라 전시대를 가리는 기둥 뒤로 황급히 몸을 숨겼습니다. 은호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지? 업무 차 온 건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설마 어제 생일이라 못 만났으니 오늘 인사라도 하러 온 걸까? 아니면 친엄마를 만나러 온 걸까? 그 생각이 스치자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은호는 여길 자주 드나들었던 건 아닐까? 엄마 보러 올 때마다 내겐 말하지 않았던 걸까? 불쑥 올라오는 쓸쓸함에 순이는 스스로 작아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음 한쪽이 찢어지듯 미어지고 있었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 마음이라는 것이, 특히 엄마 마음이라는 것이 참 이상한 법입니다. 떠나가려는 듯한 사람일수록 더 붙잡고 싶고 멀어지는 듯한 아이일수록 더 지켜보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에 이끌려 순이는 결국
조심스레 뒤를 따라 계단 쪽으로 걸음을 옮기고 말았습니다. 스스로도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몸이 먼저 나가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건지,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나라도 지켜봐야겠다. 그렇게 정순이는 한 걸음 한 걸음 지은호가 올라간 그 2층 가온재단 사무실을 향해 천천히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까지도 순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곧 눈앞에서 마주하게 될 장면이 자신이 믿어왔던 모든 걸 완전히 뒤바꿔 놓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이죠. 세련되고 조용하고 교양 있어 보이던 그 여인의 모습 뒤에 전혀 다른 얼굴이 숨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 숨겨진 얼굴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자신이 직접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도요. 어느새 정신을 차려보니 정순이는 가온재단 2층 사무실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랄 만큼 발걸음이 생각보다 훨씬 먼저 움직여 있었죠. 내가 여기까지 온 거야? 도대체 왜? 순이는 황급히 돌아서려 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불편했고 괜히 누군가에게 들키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문틈으로 나지막한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은호야, 어서 와. 간밤에 내가 불쑥 찾아가서 많이 당황했지? 나도 너무 답답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내가 자꾸 너한테 이런 모습만 보이네. 정순이의 걸음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잠시 뒤 떨리는 지은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 간이식 말인데요. 제가 하면 오빠는 분명 살 수 있는 거죠? 고성이는 단숨에 받아쳤습니다. 그럼 당연하지. 이번 수술만 잘 끝나면 우리 셋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은호야, 이참에 우리 이번 수속부터 밟을까? 문 안쪽에서 들려오는 고성이의 목소리는 불안도 망설임도 없는 차갑고 날카로운 승리의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걸 계산했고 지은호가 자신의 계획에 이제 막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셋이 행복하게 간이식 이번 수속의 단어를 듣는 순간 정순이의 심장이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정순이는 더는 문 앞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두 손이 떨리고 숨이 가빠져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복도를 빠져나와 가온재단 1층 기둥 뒤에 숨어 바로 그 자리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딸의 간을 저 여자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귀하고 귀하게 키운 아이, 자기 인생의 전부이자 희망이던 은호, 그 아이에게 생일날까지 상처를 줘가며 찾아온 친모가 딸의 건강을 걱정하는 것도 미안함을 표현하는 것도 아닌 딸의 간을 가져가기 위해 접근했다는 진실. 순이는 너무 억울했고 너무 기가 막혔고 무엇보다 딸이 속고 있다는 사실이 숨조차 쉬기 힘들 만큼 고통스러웠습니다. 잠시 뒤 지은호가 어딘가 힘이 빠진 걸음으로 가온재단 문을 나서는 게 보였습니다. 그 순간 정순이 안에서 마지막 장치가 그대로 무너졌습니다. 안 돼, 저 아이를 저 여자가 더는 망치게 둘 순 없어. 순이는 숨을 몰아쉬며 2층 사무실로 거침없이 뛰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박차고 들어가 아무렇지 않게 앉아있던 고성이를 향해 거의 본능적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감히 내가 내 딸의 간을 가져가려고 했어? 결국 순이는 고성이의 머리채를 와락 움켜쥐었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아온 억울함과 두려움과 분노가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어디서 감히 내 딸을 가지고 장난질을 해? 당신이 그러고도 은호 친엄마야? 엄마란 사람이 어떻게 딸 간을 탐낼 생각을 해? 사무실 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고성이는 난생 처음 누군가에게 진짜로 맞서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두 사람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고성이가 당황해하거나 적어도 죄송하다는 한마디쯤 내뱉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엄마라는 사람이라면 그래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고성이는 순이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놀라움도 미안함도 없이 오히려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머리를 쓸어올리며 말했습니다. 다 들으셨으니까 어쩔 수 없네요. 그리고 잠시 뒤 정순이의 가슴을 찢는 한마디가 이어졌습니다. 내가 낳은 딸 간 좀 가져가겠다는데 당신이 무슨 참견이에요? 그 말은 칼처럼 날아와 순이의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뭐라고요? 말끝이 떨리고 호흡도 흔들렸습니다. 그럼에도 고성이는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쪽 아이가 희생하는 게 아니라 내 딸이 오빠를 도와주는 거예요. 큰일 하는 거라고요. 그동안 은호 키워준 건 감사하지만 은호는 내가 낳은 딸이에요. 순이는 손끝까지 차가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품이 있고 정중하고 어디서든 선하게 보이던 여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은 딸의 생명을 간 하나로 계산하며 사람의 마음을 도구처럼 쓰는 낯설고 소름 돋는 얼굴이었습니다. 이게 이 여자의 진짜 모습이었구나. 순이의 마음은 놀람과 절망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분노로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더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미소까지 지어 보이는 고성이의 얼굴이 더욱 낯설고 더 소름 돋고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에게 아이를 내어줄 뻔했구나. 그제야 온몸이 떨려왔고 숨을 깊게 들이마시려 해도 가슴은 자꾸만 조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순이의 마음속에서 단단한 무언가가 딱 하고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 내가 지켜야지. 누가 뭐래도 은호는 내 딸이야. 그리고 바로 이 결심이 앞으로 벌어질 일들의 시작이 되고 말았습니다. 과연 친모와 양모의 대결, 사랑이라는 이름을 걸고 서로를 향해 부딪힌 두 사람의 싸움은 어떤 끝을 맞이하게 될까요? 지켜내려는 사람과 빼앗으려는 사람, 그 사이에서 흔들리는 지은호의 마음은 또 어떤 선택을 향해 흘러가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세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결정적 사건이 펼쳐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그 다음 순간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